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희안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강행한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였는데요. 경찰의 강경 탄압에도 투쟁은 창원 등지로 확대되며 더욱 타올랐습니다. 당시 영구 집권을 위해 4.4.5입 개헌, 국가보안법 개혁으로 탄압의 기초를 강화했던 이승만 정권. 서서히 국민의 손발을 묶으려던 행보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노동 현장을 고립시키려는 일각의 움직임이 스쳐 보이기도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민중의 역사의식을 강조합니다. 그 시절 민주주의의 역풍에 결국 무너진 초대 정부.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건 국민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일 제36-3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주간 일정을 보고하고 확대 운영위원회 안건을 수립했습니다. 신분 보장 심의와 23년 1사분기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 제36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취합된 기타 토의 안건을 살피며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로 올리는 것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어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23년 연구개발본부 사내공모 추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대상 TO는 총 53개로 지원 대상은 울산, 아산, 전주공장 기술직 중 현 부서 배치일 2년 경과자입니다. 14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으며 선발 검토 기간과 배치 확정 보고를 거쳐 31일 최종 발령이 개시됩니다. 다음으로 23년 전문기술 인력 채용 관련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6일부로 총 96명이 입사했고 입문교육 후 6월에서 7월 사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를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사업을 공지했습니다. 노사합동 성금 모금으로 방식은 전체 1인당 5,000원 급여 공제로 실시됩니다. 모금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이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일 공동현장조직위원회 16, 17대 인수인계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16대 동지들에겐 수고의 인사를, 17대 동지들에겐 당선 축하를 전하며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최용섭 수석 부지부장은 작년 투쟁에 공현위 위원들이 맡았던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투쟁 역시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공현위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진 뒤 17대 공현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의장으로 정민영 동지, 부의장은 조민규 동지, 사무장으로는 최규범 동지가 뽑혔습니다. 17대 공현위 위원들은 23년 투쟁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와 관련해 울산지법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이상균 전 조선사업부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내린 재판부의 처벌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문으로 솜방망이 처벌은 중대재해의 공범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마련된 표준작업 지도서를 재발 방지 노력이라며 감경 사유로 들고 사망사건에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중대재해 문제 해결을 역행하는 태도를 짚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중대재해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일 제36-1차 지부 및 위원회 교육 담당자 및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교육을 평가하고 23년 일정 및 교육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로 각 위원회의 상황을 교류하며 상반기를 준비했습니다. 교육위원 통합수련회 일정부터 전사교육 협의 관련 사항, 상반기 교육의 전반적 내용 등 치러야 할 각종 사업들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23년 투쟁에 조합원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차기 일정을 정했습니다. 9일 아산, 전주, 남양위원회 상무집행위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인
지역위원회 통합 상집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인사말과 함께 입소식이 진행됐고 아산공장위원회 전대호 정책부장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23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상무집행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각 위원회별 해결해야 할 이슈가 다양한 만큼 서로를 이해하며 최선의 방향을 찾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9일, 지부 및 위원회 문화공연기획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작년 활동을 정리하고 23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한 해를 이끌 기획단장을 뽑으며 새 출발을 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투쟁이 예상되니 현장에서 문화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일, 조직 분과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새로운 회계 연도를 맞아 재조직된 만큼 인사를 나누며 올해의 의지를 나눴습니다. 김경한 조직실장은 조합원을 하나로 뭉치는 데 조직실 및 조직 분과장이 구심점이 되어야 함을 짚으며 23년 투쟁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길 요청했습니다. ILO 협약,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국제노동기준을 말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그중 8개의 기본 협약을 확정해 회원국에게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2년 4월 3개 협약을 추가 발효해 총 7개 협약을 인정하며 ILO 기준에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노동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국 정부가 기본 협약을 비준하는 데 30년이 넘게 걸렸지만 위반까진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한 국제공공노련의 라핀 사무총장은 힘겹게 쌓아올린 노동권을 끌어내리는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또한 유엔의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마저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지배 개입을 지적하기도 했죠.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던 대통령 신년 인사말. 그 번영을 막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현대차지부 노동자 방송과 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